오늘 이 영상부터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었는데 너무 감격스러운 기사에 영상을 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기사는 이대남의 엉뚱한 좌표 찍은 여당, 그들의 표 계산 완전 잘못됐다, 뭐 이런 기사예요. 무려 중앙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물론 사설 칼럼이긴 하지만 중앙일보에 실렸다는 것만 해도 정말 감개무량한 일이에요. 여지껏 세계일보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주고 취재해준 것만으로도 저로서는 감사히 여기던 남성운동이 이제 바른 목소리에 바른 기사를 실어줬네요. 남성연대 쉴드 여러분과 배 대표님이 애써준 결과라고 콕 집어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자, 기사를 읽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표 계산을 완전히 잘못했다. 그들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월 7일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7글자를 올렸을 때 국민의힘을 극우 반페미니스트로 몰고 자기들은 중립기어만 넣으면 적어도 2030 유권자 표 반은 갈라칠 수 있다는 계산을 한 듯하다. 우린 사실 이미 알죠. 페미 쪽은 수가 적지만 힘이 세고 전략적입니다. 여성들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부와 권력을 축적해 간다는 걸 서서히 알게 된 거죠. 일부 민주당 관계자들은 국민의힘이 여가부 폐지를 공식화한 후 2030 여성 결집을 기대했던 모양이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판단이었다. 최근 민주당에서 여론 동향을 분석한 보고서에도 이대남 드라이브는 있지만 이대녀 역풍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자들도 피해 본다니까, 쟤들로 인해서. 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율이 40%를 돌파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특히 2030 남성 지지율 하락을 꼽았다. 이것도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보자면 30%는 골수 민주당이고 나머지 10%만 가져간 거죠. 죽어도 민주당은 30%는 유지가 된다니까. 외면하고 싶든 아니든 이대남 신드롬을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이다. 이대남은 지난 문재인 5년을 페미 정부 5년으로 기억한다. 그랬던 이들은 전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결집하고 있다. 그들은 완고했던 윤 후보 태도를 바꿀 만큼 강력한 정치적 힘을 발휘하는 세력이다. 심지어 그들은 공정 프레임으로 또래 이대녀를 설득할 힘마저 가지고 있다. 수도권 대학 총여학생회가 학생투표로 폐지된 것은 상당수의 여하구를 설득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다. 이들의 주장을 성별 갈라치기로 폄하하면 안 되는 이유다. 이대남은 지난 4월 서울, 부산 보궐선거 이후 어떻게 하면 정치적 다수파를 형성할 수 있을지 그 요령을 터득했다. 난 앞으로 10년 안에 이들의 주장, 가치관이 사회의 주류가 될 거로 본다. 이 또한 당연한 말이죠. 이 망쳐놓은 나라를 살려놔야 하는 짐도 함께 줬죠. 기성세대는 반드시 이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여가부 폐지 이슈 이면에는 그들이 민감하게 여기는 공정성 이슈가 자리 잡고 있다. 독박병영, 여성의 고위직 진출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남성은 성범죄의 잠재적 가해자로 취급되고 이를 해명하는 건 남성의 시민적 의무라던 나윤경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의 발언, 로스쿨, 의대, 한의대에 더해 올해 불거진 여대 약대 문제 등등 이 정부의 친페미니즘 기조는 교육, 부동산, 일자리 정책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 평가에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되었다. 그 기조가 설령 실질적이든 립서비스에 불과하든 관계없이 말이다. 자, 이렇기 때문에 페미니즘으로 먹고 살게 된 이들을 색출해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들로 인해 망가진 시간과 비용들은 천문학적인 겁니다. 책임을 지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은근슬쩍 멀쩡한 쪽으로 묻어간다니까. 자, 그래서 기사를 계속 읽어보면 이대남에 대한 악의적인 낙인을 걷어내야 민주당은 이대남에 대한 정확한 인식부터 가져야 한다. 사실 이대남은 지난 5년간 상식적인 주장을 펼쳐왔다. 그런데도 일베 극우 여성 혐오라는 낙인을 찍었다. 국민의 절반 이상 그리고 여성 40%가 찬성하는 여가부 폐지론을 극우 선동으로 취급하는 태도는 그 연장선상이다. 그러나 이는 완전히 핵심을 비껴간 프레임이다. 이대남, 그러니까 1990년대에서 2000년대생 남자들은 일베에 우호적이지 않다. 오히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일베의 폐륜에 분노하고 촛불 시위 때 누구보다 먼저 대통령 탄핵을 외쳤다. 이제 와서 몰랐다, 미안하다, 받아줘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모르지 않았기에 철저히 외면할 수 있었던 거죠. 정말 몰랐다면 궁금해서라도 물어는 받겠죠. 정권 말기에 가서야 언론에서 기사를 실어줄 정도로 철저히 외면당했다니까요. 저도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유튜버인데, 물론 뭐 인기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 영상의 특징은 말을 하는 포인트마다 전부 다 기사를 넣죠. 다른 데처럼 기사 하나 띄우고 쭉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립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객관적인 기사를 실어줘야 조금 더 신빙성, 조금 더 신뢰성이 도드라지죠. 그래서 선택한 방식이긴 한데, 문제는 기사가 정말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나옵니다. 기사가 없어요. 언론까지도 굉장히 편향적이었다는 걸 반증하는 얘기죠. 젠더 의식도 아무렇게나 갖다 붙이는 보수화라는 진단과는 거리가 멀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가사 분담 견해를 보면 2008년 당시 20대 남성의 44%만이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2020년 현재 20대 남성 83.4%가 공평한 가사 분담을 지지한다. 지금의 이대남들은 젠더의식 면에서 과거보다 더 진보적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시나 본데 퐁퐁남을 만든 여자나 맘카페 여성분은 페미가 극히 적어요. 남성이 바닥이 된 게 빠르게 확산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들이 이대녀 못지않게 가부장적 꼰대를 싫어하고 가정 내 평등한 성 역할을 지지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가 보여주고 있다. 이대남은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서도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싸늘한 시선을 보낸다. 사실 관심도 없어요. 이 기성세대들이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분노해서 이렇게 표출하게 된 거죠. 누구보다 성적으로 평등한 가정 환경과 학교 교육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오히려 성평등을 특정 이즘이나 이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문자 그대로 이해하려고 한다. 공정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규칙 아래 동등한 기회를 갖는 것, 남녀 편들지 않고 공정한 대우,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이대남 시각에서 볼 때 성평등이 곧 페미니즘이라는 식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그렇기에 정부가 앞장서서 페미니즘을 두둔하고 나라 돈으로 이념에 기반한 운동을 재생산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 남성 커뮤니티를 범죄 온상으로 규정하고 검열, 모니터링 하겠다는 레디컬 페미니즘 단체에 여가부 장관이 표창장을 준 건 여가부가 그간 해온 수많은 선 넘는 행위 중 하나였다. 이대남이 여가부 폐지에 환호하는 이유다. 더 첨가하자면 그들의 정책으로 인해 공기업 공무원이 채용된 건 어쩔 거냔 말이죠. 정책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당시에 지식인들이 성평등 교육으로 늘린 교사를 자르지도 못하는데 앞으로 나가야 될 급여 전부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거 2030 주머니잖아요. 아니 속된 말로 니들이 똥 쌌으면 니들이 닦아야지. 2015년에서 16년 본격화된 극단적 페미니즘인 메갈리아 워마드 유행 당시만 해도 불화의 불씨를 잠재울 방법이 있었다. 갈등에 대해 공정한 태도만 지켰더라도 반은 먹고 들어갔을 것이다. 이게 이 정부가 전략적으로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영구 지속적인 표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치 호남 지역이 텃밭이었던 것처럼 요즘 분위기를 보면 그렇죠? 제일 눈에 딱 띄는 게 그거였죠. 복합 쇼핑몰? 아니 광주 사람들이라고 이마트 싫어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아니 주차 편하고 물건 다 있고 재래시장, 요즘 젊은 사람들 재래시장 잘 안 가보시잖아요. 아무튼 영구 지속적인 표를 만들기 위함인 겁니다. 결국은. 그러나 정부와 여당의 행보는 실기의 연속이었다. 집권 초반 진선미 당시 여가부 장관은 여성할당제 덕에 장관이 됐다고 자랑하고 여가부는 누구도 원치 않는 여성 아이돌 복장 가이드라인 따위를 만들었다. 급기야는 여성 몰카 범죄자를 처벌하지 말라는 2018년 해화역 워마드 시위 당시 여가부, 행안부 장관이 이들의 2차 가해를 공개적으로 두둔하고 나섰다. 내가 부당하게 공격을 당하더라도 이 정부는 내 편을 들지 않을 것이 명확해진 순간 젊은 남성들은 급격히 지지를 거두기 시작했다. 사실 저는 이 시작에 불을 지핀 건 강남역 사건이라고 봅니다. 강남역 사건의 시나리오로 여성들을 결집했고 이 해화역이 결과물이야. 이제 본격적으로 나선 거는 이때지. 강남역 사건이 주예요, 제가 보기엔. 그걸 불안감 조정하고 여성들의 의견을 모은 거죠. 여성들을 결집시키기 시작한 거야.
이 와중에도 여권 인사들은 정신 못 차리고 청년들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해서 그런다는 망언을 일삼았다. 사안마다 무조건 여성 편 드는 게 진보고 정의다라는 안일한 인식이 화를 키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불공정과 내로남불, 그리고 자녀의 입시 부정에 대한 사과 이전에 이런 행보에 대한 반성이 우선이다. 페미니즘은 남녀를 반으로 갈라놓아 언론도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만들었죠. 법이 편을 들고 정부가 편을 들고 언론이 편을 든 이상 거칠 게 없어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거야. 민주당에 제대로 된 판단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2018년 초 80%에 육박한 청년 남성 지지율이 해화역 시위를 계기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았어야 했다. 대신 수도권 대학가에서 총여학생회가 줄줄이 폐지될 때 밑바닥 인심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간파했어야 했다. 현실은 정반대다. 아직도 이대남은 실체가 없다라느니 젠더 갈등은 부채적 문제라는 현실 도피적 진단을 내놓고 있다. 여당의 정책 자문 그룹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른바 진보 진영 전체의 문제에 가깝다. 맞습니다. 지금 그들은 회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막 나가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예요. 그리고 지금의 모습, 제가 봤을 땐 야, 이번에 안 되면 우리 죽는 거야 라는 느낌이에요. 아니, 저렇게까지 막 나갈 수가 없다니까.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드는 일을 한 것도 곧 있으면 1년이 다 돼갑니다. 안타까운 건 구독자분이 적어서 의견을 내주시고 질책을 해주시면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싶은데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 이따금씩 현타가 옵니다. 더군다나 이런 정치 얘기를 많이 접하다 보면 제 머릿속이 정상인이 되지 못하겠다 싶더라고요. 자, 이런 영상이라도 잘 된다면 저 역시도 사회운동을 할 생각이에요. 특정 시민이 아닌 대다수의 시민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국민의 의견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아무튼 지금 이제 구상 중이긴 한데 여전히 중립적인 저희지만 유독 젠더 이슈만큼은 명백한 피해 집단이 있는 이상, 그리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역사에 기록되게끔 하기 위해 오늘도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역사의 기록이 돼야 됩니다.